예, 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에는 아주 절실한, 해결이 절실한 금융 취약 악계층?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아주 적절한 그런 처방을 내려주시는 우리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FPSB 부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원장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건배사가 끝까지 간다. 이거 하나만 하신다면서요? 이거 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이 한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비밀이 없고요. 공짜도 없고. 인생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 사실 제가 이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2011년부터 이렇게 하면서 네. 참 너무나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위안하기 위해서 예. 한번 힘들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예. 이런 생각으로 이제 건배사를 만들었는데 예. 다른 건배사는 사실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끝까지 가보자. 예. 이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참 크게 있었죠. 그때 저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합동수사단을 취재하고 따라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끝까지 가십니까? 아직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예. 많이는 못 하고요. 네. 하여튼 자리는 끝까지 합니다. 또 한 가지 들은 것이 아무리 약주를 많이 드시더라도 새벽 일정한 시간에는 꼭 일어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쉽지가 않은데요. 그건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죠. 제가 관리라기보다는 예. 그렇게 강인한 체력을 낳아주셨으니까 예.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직에 계실 때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신 것이 아마 그런 어떤 근면함 그리고 끝까지 간다는 근성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서민금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고리사채 이 사채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또 대안 대출입니까? 이 네,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일단 사채가 그렇고 고금리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돈이 없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되는데 사채나 대부 대출을 받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왜 계속 이 대부 대출 고리 대안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한 5년 동안에만 정부에서 이제 28조 원의 자금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분들 접근성도 제고하고 예. 금융 부담도 이제 완화를 시켜왔는데요. 네. 사실상 공급은 많이 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금리가 계속 이제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분들이 대출을 받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62%가 6등급 이상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량자들이 이 정책 자금을 많이 받아가는 예. 그런 현상이 이제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 계속 중금리 대출, 서민금융회사의 10%대 중금리 대출을 많이 만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력으로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자금은 10%대 이내거든요. 싸니까. 네, 햇살론이 이제 8.6% 이 수준이고 희망호씨가 7.6% 이 수준이니까 네. 그 금리를 이제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7등급 이하의 아주 신용도가 떨어지고 소득이 어려운 분들은 대출을 못 받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경기 둔화 우려라든가 또 법상 상한금리가 작년에 또 24% 낮춰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체조차도 대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지금 연 20% 엄청 높은 금리잖아요. 근데 연 20% 이상 쓰는 분들이 550만 명. 네.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32조 원 정도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타겟으로 한
대한 상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대한상품 브랜드명이 햇살론. 이거 맞습니까? 이 브랜드명을 햇살론. 기존에도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예, 17번째 상품입니까? 이거니? 이제 햇살론 이제 17 영어로 세븐틴이라고요. 예, 세븐틴. 17번째 상품은 아니고요. 햇살론의 그 브랜드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이 17%대 금리라는 겁니다. 햇살론 17이군요. 17%. 예. 예, 햇살론 17%라는 상품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17%면 좀 비교적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는 사실 생각지도 못할 금리입니다.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 돕는다 하고 17%의 금리를 준다? 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그 금리가 높다는 그 우려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상 그 금리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가 낮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사는 강화되고요. 네. 우량자만 대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정책금융 상품도 마찬가지로 그 금융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도와줄 그 어려운 분들은 못 받고 자력으로 신용 그 상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조차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받아가는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 금리가 약간 높더라도 이런 대출을 만들어서 20% 이상 그 높은 금리를 쓰는 분들을 자금 수요를 흡수해보자. 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50만 명, 뭐 32조 원, 네. 이런 그 분들 중에서 진짜 이 돈이 필요한 분들을 사채 시장에 가지 않고 끌어들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금융은 정말 금융위에서 이번에 실시를 했지만은 기존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네. 생각지도 못해요. 연 17%짜리를 정부에서 만들어낸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품을 만들어냈고, 이런 상품이 나옴으로써 지금 20%대 뭐 법적 상한금리가 24%지 않습니까? 네. 20% 넘는 대출을 하는 그 금융회사의 금리도 좀 다운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들이 이제 대상자들 이제 그 기준이 나오게 될 텐데, 대출을 받아서 또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정부에서 이런 대안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쓰다가 17% 대출을 쓰더라도 또 돈이 모자라게 되면 급하니까 또 고금리의 대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고금리 대출을 쓰는 분들이 많게 되고, 이건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 기존에 이제 바꿔 드림론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품이 결국은 뭐 20%대, 옛날에 계약된 30%대 막 이런 상품들을 10%대 초반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네. 바꿔줬는데 그 대출에 30%가 연체율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심층 그 특례 지원 형태로 해가지고 정말 그 상담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대출하는 이런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예. 지금 이 상품은 그 700만 원 단일 한도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1인당 사채 쓰는 그 평균 금액이 한 이 정도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700만 원 단일 한도로 연 17.9% 대출을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결국은 지원을 했더라도 이분들이 다시 사채 시장에 가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대출이 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700까지는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서 대출이 나가지만 그보다 더 큰 금액 1,400까지 나갈 때는 그 상담을 통해서 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 조치를 마련한 거죠. 그렇군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이제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 상품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연소득이 직전 1년간입니다. 예. 세전소득으로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세전소득. 세전 예. 3,500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그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이 4,500만 원 이하 예. 이런 분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히 좀 다른 거는 기존에는 이제 근로자 중심으로 대출이 나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영세 그 자영업자라든가 프리랜서, 농어민 이런 분들 소득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제 대출을 할 수 있게끔 대출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예. 이 대출 심사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작정 지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하긴 하는데요. 이 현재의 소득 대비해서 이제 상환 그 능력이 되느냐 이걸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제2금융권의 이제 DSR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지금 현재 부채 상태 이런 걸 보긴 보는데요. 단지 이제 뭐 연체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타금융권의 부채가 얼마나 되냐 이런 네. 걸 심사를 할 때 조건을 좀 완화해 가지고 대출을 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은행에서 가서 심사를 이제 자기가 대출 신청을 하면 네. 그래서 원스톱으로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대출이 일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 대출이 바로 나옵니까? 아니면 뭐 며칠 기다려야 됩니까? 뭐 그건 바로 오라기는 뭐 어렵고요. 하루 이틀 기다리면 심사가 끝나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자금 용도에 따라서 또 이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는 뭐 생활 자금이냐, 아니면 뭐 전세 보증 자금이냐, 아니면은 또 뭐 다른 용도로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햇살론 17 이거는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이 대출은 자금 용도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바꿔드림론 같으면 이제 고금리를 쓰고 있던 분들이 와야만 이걸로 바꿔줬거든요. 예. 서민금융 지원을 했는데 이 상품은 대환 뭐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꾸든 긴급한 뭐 사유가 생겨서 대출을 받든 예. 아니면 일반 그 생활비로 쓰든 용도에 제한이 없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상환 기간은 이제 3년으로 하든 예. 5년으로 하든 선택으로 할 수 있게끔 아하. 이렇게 만들고 이제 원리금을 균등하게 이렇게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환할 때 보면 원금 분할하는 게 있고 원리금을 다 분할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원리금을 분할하는 것이 초기 비용이 적습니다. 아, 유리합니까?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식 방법으로 3년 내 또는 5년 상환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해서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도저도 안 되고 정말 뭐랄까요? 기준에 애매하게 걸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특례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은행이라든가 금융권에 가면 뭐 근로소득 영수증을 갖고 와라, 예. 뭐 건강보험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 같으면 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해서 기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제 탈락을 시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득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통장에 얼마씩 저금도 하고 막 소득은 있는데 예. 그런 이제 세금을 이제 원천 징수를 않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입증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서민금융진흥원 그 서민금융 그 통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심층 상담을 합니다. 예. 자금 용도는 뭐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이고 이런 거 상담을 해서 이게 이분이 정말 그 지금 서류를 떼올 수는 없지만 예. 충분히 이건 소득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객관적인 서류는 어렵지만 소득 증빙을 대신할 수 있는 예. 이런 것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네. 아니면 뭐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축산 임업 종사자 예.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살다 보면 또 아프잖아요, 누가. 예. 근데 이제 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제 기본 한도를 이제 700만 원을 썼는데 좀 더 필요해요. 누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1,400만 원까지 한도를 이제 2배로 늘려가지고 예. 지원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 이제 기계적인 심사를 하는 게 일반 그 대출이라면은 그 특례 그 상품은 뭐냐면 그 47개 그 서민금융 지원 그 통합센터에 가서 상담을 통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성 심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분은 정말 그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1시간 동안 해보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게 인정이 됐을 때 1,400만 원까지 대출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도 중에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그 상환을 한 후에 또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한 번 700만 원을 쓰고 갚았다. 예. 이건 또 중도 상환 수리가 없이 갚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갚았다 했을 경우에는 그 또 700만 원 신청해서 쓸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700만 원을 이제 한 400만 원을 받았어요. 돈이 필요 없는데 부채를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300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횟수에 제한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좀 준비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갑자기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여쭙습니다. 물론 빚을 다 내는 것은 좋지가 않지만 자기가 한도가 1,000만 원이 나와 있다. 은행 대출을 할 때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 중에 일부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00만 원을 다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받는 것하고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신용등급도 변동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예.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 필요할 때 또 그 700 한도 내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횟수 제한을 안 하고 700 한도 내에서는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이제 그런 목적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그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이 빚을 권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네. 이거는 빚을 써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정말 고리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 부담을 절감시키고 긴급한데 제도권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이런 분들을 살리기 위한 거지 빚을 권장한다든가 그런 절대 아닙니다. 이게 금리가 높습니다. 17.9%면 엄청 높은 금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구조자금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긴급한 경우만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구조자금이라는 점. 이거 이용 방법은 어떻게? 이거는 이제 그 은행 그 이제 가장 좋은 게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네.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 여기를 이용하면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상품을 신청하려고 가서 내가 이제 그 회원 가입해가지고 자기 신용 정보를 넣었어요. 네. 근데 17.9%짜리 신청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10%짜리 상품이 안내가 돼요.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 본인은 신용도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10%짜리 받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전화번호는 1397. 1397. 그 우리 그 전화에 맨 구석을 그렇게 한번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누르면 1397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9월 2일부터는 은행 13개 은행에서 취급을 합니다. 13개 은행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대출 취급이 그 은행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지금 신한은행이 이제 온라인하고 앱까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4분기에 이제 하나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 농협 이런 데서 이제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그 서민 종합상담센터 이것도 이제 9월 2일 날 47곳에서 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397로 위치에 따라서 어디가 가서 가까운지 확인하셔가지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2일이 네, 9월 2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실하게 갚으면 그 금리를 다운시켜 줍니다. 그래서 뭐 3년짜리 대출을 내가 신청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2.5%씩 다운이 돼요. 그래서 실제 평균적으로는 한 16%대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지금 중금리 상품이 되는 거고요. 5년짜리다 그러면 매년 1%포인트씩 다운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17.9에 받았지만 마지막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뭐 13.9가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 빚을 가급적 내지 말고 부득이하게 냈더라도 성실 상환하셔가지고 빚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퀴즈 보시겠습니다. 어제 퀴즈 정답은 불화수소, 당첨자는 DANG1445님. 낯이 익은 아이디군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퀴즈 보실까요? 오늘의 퀴즈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은 무엇일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뉴스 분석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었죠. 이 퀴즈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시청자께서는 뉴스토마토 유튜브를 접속을 하셔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스트리밍되고 있는 채팅창에 정답과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는 폴 스미스 전시 입장권 한 분당 2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